질투에는 휴일도 없다.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질투에 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질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질투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이 아닐까. 저마다 짚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웃이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을 볼 때, 동기가 자기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조용하게 싹튼 질투심은 가슴속에서 점차 커지며 밤낮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미국 소설가 고어비달은 나의 벗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고 농담처럼 말했으나 여기에는 마냥 웃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다. 가까운 친구 사이부터 정치가, 유명인의 스캔들까지 세상에는 사람들의 질투심이 곳곳에서 소용돌이친다. 중세 이탈리아 화가인 조토 디 본노테는 질투라는 작품에 뿔이 나고 입에서 뱀을 내뱉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눈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귀는 기이할 만큼 크게 그려져 있는데 각각 질투의 사악한 눈과 타인을 향한 과도한 관심을 상징한다. 한쪽 손은 당장이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향해 뻗으려 하고 다른 한 손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고 있다. 질투를 얼마나 저속한 악덕으로 여겼는지 드러나는 부분이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질투는 평판이 꽤 나쁜 편이다.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기독교 7대 죄악에 포함한 여느 악덕보다 질투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종종 지적되듯이 질투에는 긍정적인 면,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7대 죄악으로 함께 꼽히는 태만과 분노조차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를테면 태만은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치유하고 분노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질투에는 그런 긍정적 요소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런 점이 질투를 여느 감정과는 다른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이 질투를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이고 가장 꺼림칙한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질투는 이토록 꺼림칙한 존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시대에서나 꽤 보편적으로 등장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투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쓰였으며 기독교 성서에도 질투는 여러 번 등장한다. 특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작물과 살찐 양을 신에게 바쳤으나 신이 가인의 곡물에는 눈길을 주지 않아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아벨을 살해한다. 정치 사상가 한네 아렌트가 이를 인용하며 폭력의 시작이라고 평했는데 여기서는 질투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질투에 얽힌 이야기는 이밖에도 무궁무진하다. 고전부터 현대극까지 동화부터 만담까지 이 감정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합리함을 연출하고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며 등장인물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유혹한다. 우리는 어째서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일까? 질투라는 정념이 상대뿐만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 자신까지 파멸로 몰아넣는데도 질투는 자신을 괴롭히는 데다 꼴사나운 감정이다. 자신의 질투를 타인에게 들키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이 질투심에 매료되어 휩쓸릴 때가 있다. 휴가 질투. 오히려 질투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격렬해지는 듯하다.
그 경향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은 단연 인터넷이다. 소셜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질투의 씨앗은 사방으로 뿌려지고 있다. 한 가지 예가 휴가 질투이다. 당신은 매일 일에 쫓겨 피폐해진 상태고 오늘도 도저히 정시 퇴근을 못할 것 같다. 쉬는 날엔 여행은 고사하고 너무 피곤해서 저녁까지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럴 때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소셜미디어에서 친구가 업로드한 여행지 사진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가족이나 친구와 아름다운 경치 또는 식사를 즐기거나 한낮 햇볕을 쬐며 한 손에 칵테일을 든 친구의 모습이 당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채울 때 어딘가 불온하고 불쾌한 감정이 싹트지 않았는가? 그것이 휴가 질투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친구의 게시물에 살며시 좋아요를 누르고 비참한 기분을 끌어안은 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직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다. 이런 휴가 질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스위스 동부에 있는 베르기는 매우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한데 인스타 과시용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거리에 아래와 같은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건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기에 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촬영금지 경고문이 휴가 질투를 억제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예방하는 일은 없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 베르긴을 검색하면 수많은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베르긴의 촬영금지 경고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으며 타인의 불행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휴가 질투를 더욱 부채질하는 홍보 전략이 되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질투를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바꿔 말해서 질투자는 자신의 손익과 무관한 타인의 행복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설령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이 불행하기를 바란다. 질투는 공리주의적 쾌락계산법을 따르지 않으며 어떤 의미로는 시원스럽게 느껴질 만큼 자포자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투론. 질투를 어느 정도 정리된 주제로 다룬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어떤 사람이 질투를 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와 대등하거나 대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좋은 것을 거의 다 소유한 사람, 명성 높은 사람, 명성을 얻고 싶은 야심가, 잘난 척하는 지식인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제2권 제10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자신과 대등한 자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시기한다. 여기에 대등함은 신분이나 혈통, 나이, 성품, 평판, 재산 등의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될까? 때, 장소, 나이, 평판 등에서 자신과 가까운 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경쟁하는 상대나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예로 든다. 우리는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든 자신과 가까운 인물을 질투한다. 그리고 보면 일반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이웃을 질투하긴 해도 도널드 트럼프나 빌 게이츠 같은 대부호를 질투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질투는 언제 발생하는가?
질투심이 고개를 내미는 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이다. 질투는 비교가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바꿔 말하면 비교가 불가능한 상대에게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이라는 작품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대공은 대공에게, 요리사는 요리사에게 질투하고 가수는 가수를, 거지는 거지를 괴롭히는 법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를 의분과 확실히 구별하며 의분을 타인의 부당한 행운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방종하게 사는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거나 심술 고약한 인물이 선량한 사람을 제치고 성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왜 저 사람이? 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의분이다. 그러므로 의분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다. 타인의 성공에 고통을 느낀다는 점은 질투와 의분이 비슷하지만 두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질투는 심적 혼란을 동반하는 고통이며 타인의 행운 때문이긴 하지만 그 행운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의 행운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한 자의 행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어떤 인물이 걸맞지 않은 성공이나 행운을 얻으면 누구나 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질투는 다르다. 질투의 대상은 자신과 비교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게다가 그 인물에게 걸맞는 행운이라 할지라도 질투자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심리학 분야에서 샤덴프로이데라 부르는 개념이 있다. 독일어로 피해를 의미하는 샤덴과 기쁨을 의미하는 프로이데가 조합된 말이다. 쌤통이다, 꼴 좋다, 고소하다는 표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 이웃의 가난은 꿀맛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도 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런 감정은 자신의 상황이 머뜩찮다고 자각하거나 걱정, 질투, 고뇌를 가진 데서 비롯되며 평등의 관념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로 계속되었다. 타인의 불행에서 희열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는 부끄러워해야 할 감정이다.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이는 질투심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불행이 구렁텅이에 빠진 질투의 대상을 발견할 때 질투는 샤덴프로이데로 다시 태어난다. 질투와 샤덴프로이데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리처드 H. 스미스는 질투와 샤덴프로이데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대학생을 인터뷰한 두 개의 영상을 보여준다. 하나는 우수한 학생 편이고 또 하나는 평범한 학생 편이다. 전자에는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이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매력적인 연인과 식사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학생 기숙사에서 지내며 만원 전체를 시달리고 과제에 버거워하는 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물론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질투가 더 강하게 발생하도록 디자인된 영상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영상에서 불행한 후일담이 흘러나온다. 이 학생이 연구실에서 약품을 훔쳐 체포되어 의학대학원 진학이 연기된 것이다. 영상을 본 실험 참가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평범한 학생보다 우수한 학생에 대해 한층 강한 샤덴프로이데가 관찰되었다. 그야말로 쌤통이라는 심리이다. 이 실험으로 스미스는 질투가 클수록 샤덴프로이데도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누군가의 질투를 받는 일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타인의 질투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고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타자의 평가에 의존하여 자신을 평가한다는 사회심리학 이론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를 두려워한다. 타인의 악이 담긴 눈빛은 극단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며 자신의 행복을 꺼림칙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질투자는 나의 불행을 바라며 비판적인 말을 퍼뜨리거나 신체적 공격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질투를 피하는 4가지 전략. 포스터는 우리가 이웃의 질투를 막으려 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전략은 은닉이다. 질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이웃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 있는 친춘찬이라는 마을에서는 아기를 갖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되므로 임산부는 복부를 꽉 묶어 임신 사실을 가능한 한 오래 숨긴다고 한다. 남편이 출산 고통을 모방하는 음한 풍습을 가진 부족도 여럿 있는데 이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내나 아이가 아니라 남편에게 쏠리도록 하는 하나의 은닉 전략일 수 있다고 포스터는 지적한다. 비슷한 행위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예를 들면 대학 연구계에는 임용 등이 정해져 있어도 내정 단계에서는 가족 등 매우 가까운 인물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경쟁과 질투가 심한 연구자 커뮤니티에 이런 소식이 퍼지면 아기를 품은 누군가가 자신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 뿐 요즘엔 그런 방해 공작 따위는 없다고 믿고 싶지만 어째서인지 이 불문율은 여전히 굳게 지켜진다. 이런 관습도 타인의 질투를 피하기 위한 행복이 은닉인 셈이다. 그러나 은닉 전략이 늘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웃은 끊임없이 매서운 눈길로 나를 살핀다. 잘 숨겼다고 해도 내가 무심코 보인 행동이 불씨가 되어 사람들 입에 소문이 오르내리기 십상이다. 질투자는 이사 또는 부자연스러운 침묵 같은 사소한 힌트로도 타인의 성공이나 행운을 의심하고 억측한다. 은닉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전략이 부인이다. 타인이 보내는 칭찬이나 입에 발린 말에 아니 별거 아니에요 하고 겸손을 보이는 일상에서 흔한 방식이다.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의 가치를 일부러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함으로써 상대의 질투를 완화하려고 한다. 훌륭한 자제분을 두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 저희 애가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라고 답하는 식이다. 생태 인류학 분야에서도 부족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지에 주목한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시먼은 사냥에 나가서 커다란 사냥감을 잡았을 때 매우 기뻐하지만 정작 사냥에 성공한 장본인에게는 겸허함이 요구되므로 주인공은 사냥이 성공에 환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거물을 잡은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와도 누군가 말을 걸 때까지 묵묵하게 앉아 있어야 하며 누군가 오늘 사냥은 어땠나 하고 물어도 차분하게 아주 작은 것을 잡았을 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공적을 부인함으로써 질투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너무 과시하지 않는 것이 작은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터는 장례식에서 어두운 상복을 입고 쾌락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을 자숙하는 행위도 고인이 살아있는 자를 질투하는 일을 막기 위한 상징적 부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닉과 부인에도 질투자가 좀처럼 시선을 거두지 않아 다른 전략이 필요해질 때 작은 선물이 유효할 수 있다. 작은 선물이란 경쟁에서 진 자의 실망감을 달래는 상징적 나눔을 말한다. 승자는 질투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물어서 질투심을 상쇄하려 한다. 이런 작은 선물 전략은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된다.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지고 여행에 다녀오면 기념품을 선물로 건네는 행위에는 상징적 나눔의 기능이 있다.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누리지 않는 상대의 질투를 피하기 위한 시스템은 사회 곳곳에서 존재한다. 식당 종업원에게 팁을 건네는 관행을 가진 나라가 많다. 팁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질투를 억제하기 위한 나눔의 일종이었다고 포스터는 분석한다. 음식은 전형적인 질투의 대상이 되므로 팁을 건네므로써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은닉, 부인, 선물 전략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때 마지막 기댈 곳은 바로 공유이다. 다른 전략들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물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자신의 부와 행복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 라틴 아메리카 농촌 커뮤니티에서는 마요르 도모가 정기적으로 축제를 연다. 여분의 부를 가진 자가 연회를 개최하며 먹거리뿐만 아니라 불꽃놀이 등 볼거리도 성대하게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내 불균형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이른바 여분의 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마요르 도모는 이런 축제를 개최하느라 막대한 빚을 지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생활 형편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 유복하지 않은 이웃의 질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질투의 출구. 많은 자기계발서가 지적하듯 질투에서 확실히 도망가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비교를 멈추는 일이다. 타인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질투는 싹트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고 싶다면 경쟁에서 내려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비교를 멈추는 일, 그것이 참 어렵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질투심과 상상력을 부단히 자극하고 인터넷은 끊임없이 우리 생활을 타인과 비교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타인의 생활 일부만을 도려내어 보여준다는 데 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지극히 가식적인 일부를 타인의 생생한 일상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비교를 멈출 수 없다면 끝까지 파고들어 철저하게 비교하는 것이다. 한 부분에만 특화된 어중간한 비교가 질투심을 부풀리는 것은 아닐까? 부러워 보이는 뛰어난 사람을 꼼꼼하게 관찰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면이 보이는 법이다. 당연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그리 없다. 의외의 사실이 눈에 들어오면 질투심도 꽤 누그러들지도 모른다. 멈출 수 없다면 오히려 철저하게 비교하기. 역설적이지만 질투라는 괴물을 달래는데 이만큼 확실한 방법이 또 있을까?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crazy yeah.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crazy yeah I'm going crazy 어쩔 수 없는 걸 널 보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걸 I'm going crazy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고백할게 내 맘을 받아줘 영원히 변치 않을 테니 I'm